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토지 쪽에 동영상을 많이 올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질문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재테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마 아파트가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아파트는 그만큼 우리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더러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투자처가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 재테크 수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파트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토지나 상가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질문을, 아파트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아본 것을 제가 최종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좋은 아파트를 고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고를 때는요, 가장 먼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이면은 큰 물에 가서 놀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파트도 뒤돌아보면 단지 규모가 큰 곳을 선택을 하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의 단지가 규모가 이제 큰 그런 장소는요,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단지 규모가 이제 1000가구 이상 정도 되면은 공동 관리비도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생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면은 단지 규모가 큰 곳을 골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동간, 아파트와 아파트 있으면 동간 거리가 좀 넓어야 된다는 것. 그 내용은 뭔 말이냐면, 동간 거리가 넓어야 일조량에 그런 문제가 없고, 또 자동차 매연 등 오염된 공기가 잘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동배열도 교체형보다는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런 일렬형이 좋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고르기 좋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는데, 뭐 메모 같은 것은 할 필요 없고 차분하게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아파트 선택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를 고를 때는 요즘은 이제 뭐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고층과 최저층은 되도록은 피하는 게 좋고요. 최고층은 이제 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저층은 이제 그 아파트에서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들 놀이방 같은 것을, 또는 나이가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기가 거동이 좀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 분은 1층, 또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1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봐서 보통 중간 노열층을 많이 선택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요즘은 중간 노열층도 조금 상위적인 계급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베란다나 창문 방향이 남쪽을 향해야 따사로운 햇빛이 들고 공기가 잘 통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최저층이나 최고층에는 온도와 습도가 불균형이 심해지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더 춥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의 고층 아파트 1층 주변은 탁한 공기가 쉽게 가지지 않아서 최고층과 최저층은 뒤돌아보면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아주 귀중한 내용입니다. 녹지 공간이 충분한 것을 골라라. 녹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못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면 녹지 공간이 많은 곳을 택하라. 자, 동마다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요. 나무가 무성하면 주거 환경이 쾌적한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아파트 가격도 비싸진 것은 당연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환경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향후 집값에도 녹지와 환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 주차 면적이 넓어야 된다. 그만큼 대지권 확보가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은 녹지공학을 활용한 단지가 이제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은, 지하 주차장의 용량이 적다면
반드시 지상주차장의 용량을 따져봐야 됩니다. 주차 대수는 아파트 가구 수의 1.5배 이상이면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의 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단지 내에 경사가 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지가 평지로 돼 있으면은 고지대에 있지한 아파트라더라도 전망이 좋아서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고를 때 누구나가 다 가격이 뛰어오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세권이다, 숲세권이다 이런 것을 많이 좀 쓰고 있는데, 역세권의 투자 가치는 최고라는 겁니다. 자, 지하철역에서 걸어 다닐 만한 거리와 그렇지 않은 거리에 있지 않은 아파트의 값은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지하철이 없더라도 집 앞에서 지하철역까지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역세권의 그 아파트의 투자는 투자 가치와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비례 가치도 그만큼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실 여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아파트 이제 새 건물도 좀 부실 공사를 해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지만 오래되어 가지고 부실 여부 아주 점검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낮고 부실할수록 아파트 값은 떨어집니다. 우선 아파트 외벽에 금이 뚜룩 갔다든지 지하주차장이 있다면 벽과 기둥에 금이 가거나, 특히 지하주차장에 누수 현상 같은 건 없는지 이런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요, 아파트의 구조, 내부 구조입니다. 이 아파트의 내부 구조도 아주 집값에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칩니다. 부부 전용실 화장실을 유무에 따라 부부 전용실 전용 화장실은 뭐 없는 데가 없겠지만, 그래도 중간박에 베란다를 설치했는가에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 원을 서로 이렇게 편차 현상이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선택을 할 때 이게 투자용인지 내가 실질적으로 거주할 내용인지, 그래서 내 집 마련용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겨냥할 건지를 정확히 구분을 하고 아파트에 투자를 하라,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 집 마련용이라면 현재의 주거 여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미래의 그런 투자 가치를 생각을 한다면 인기 지역이나 신규 분양 물량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에 고르는 선택 요령, 또 어떠한 아파트에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 이외에도 수없이 더 좋은 내용은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질문을 받고 정리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정리한 아파트를 고를 때는 이 정도 여건을 주의를 하면은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저희 김영선 박사의 투자연구소의 동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최신 정보와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김영선 박사의 투자연구소 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